마흔에 읽는 하이데거.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떠나는 10분 지식 산책입니다. 오늘은 마흔에 읽는 하이데거 2부입니다. 읽을수록 참 귀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째로 필사를 하고 싶을 만큼요. 마흔에 읽는 하이데거 1부에서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머리글에서 저자는 하이데거를 알면 좋은 삶이 보인다 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이데거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의 한가운데쯤 서 있는 시간, 마흔은 나이를 뜻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흔 같은 순간이 찾아오지요. 문득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였습니다. 일부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삶의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였습니다. 이제 마흔에 읽는 하이데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이데거 역시 이 질문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세상 밖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도 관계 속에서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일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와 세상 사이의 거리를 없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공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세상 안에 있음의 공간성은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복잡한 세상 물정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여우처럼 거리를 좁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 세상은 추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세상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하게 세상과 친숙해지는 법을 배워가야 하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매일 마주하는 작은 사물들을 정겹고 아름다운 것으로 긍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책에는 흥미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진실한 친구를 원한다면 고유한 삶을 추구하라.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스 리스먼의 말로 현대인의 숙명적인 외로움을 꿰뚫는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 분주히 살다 보면 사람마저 쓸모의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너는 나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자꾸 재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 평준화된 나를 거부하고 기어이 고유한 자기 찾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세계를 친숙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세상과 화해하려면 차분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라. 하이데거 철학에서 가장 특별한 지점은 기분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지 결정하는 바로 기분입니다. 세상과 화해하려면 차분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기분은 세상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은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그것은 자유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에는 이런 장이 있습니다. 산악 너머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워라.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뜻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선택이 많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양심과 내 삶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진실로 홀로 서는 법을 배우라는 권유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을 책임집니다. 늘 초심자의 심정으로 결단하라. 초심자의 마음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질수록 배우기를 멈추지요. 그래서 안락함이라는 감옥을 허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마흔의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놀랍게도 그동안 우리 삶을 지탱해온 익숙함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인생의 영원한 초심자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이데거는 결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기의 가능성을 그때마다 처음으로 열어내는 방식으로 기획하고 투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인생이라는 무대에 서툰 초심자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시간을 헤아려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인생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이데거는 실체란 망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아란 고정불변한 것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끝없이 변해가며 생성되는 것이지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참 많이 변하고 성장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인생의 시간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매 순간의 변화를 즐겁게 긍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보는 찰나에 내 인생이 아름답게 물들고 청명한 하늘을 보며 내 마음이 밝게 변하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기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산부를 읽으며 가장 오래 남는 생각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나를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무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유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돈, 성공,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정일까요? 하이데거는 조금 다른 답을 들려줍니다. 행복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네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익숙한 길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때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 오랫동안 품었던 꿈에 도전하는 일.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을 놀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차를 보며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입니다. 모든 경험을 놀이로 기념하는 법을 배워라. 놀이하듯 일하며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읽을수록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놀이는 결과보다 과정에 몰입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이기기 위해서만 노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그 자체를 즐깁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행복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결과에만 매달리면 삶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할 때 삶은 조금씩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많이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이 내 삶을 조금 더 깊고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드러낼 활동에 몰입하라. 사람마다 잘하는 일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글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게 일은 생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일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담아내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후기 하이데거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시입니다. 그에게 철학이란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일종의 시짓기였습니다. 시를 통해 삶과 존재가 그 자체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 곧 삶을 추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하이데거가 마흔쯤 사상의 큰 전회를 이루며 시짓기에 몰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숲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예술은 본질적으로 시짓기다. 독일의 현대 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도 말했지요. 우리는 모두 예술가다. 자신의 삶을 하나로 작품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든 세상에 둘도 없는 고유한 존재로 받아들여라.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고유함입니다. 하이데거는 단호하게 잃어버린 고유함을 되찾는 일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듯 똑같은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처럼 살아야 할 이유도 남의 속도를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제목도 참 인상적입니다. 때로 물러나는 법을 배워야 새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이데거 사상의 결정적 변화인 전회 이후 그의 철학의 완성 지점은 바로 초연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의 본질은 그냥 내버려둠이지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존재를 내 삶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가공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본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자리를 비워주라는 뜻입니다. 나무꾼의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숲의 놀이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흔에 읽는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남긴 것. 이 책을 읽고 나면 좋은 질문을 하나 품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나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이데거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철학자입니다. 어쩌면 철학은 삶을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학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한상현 작가의 마흔에 읽는 하이데거였습니다. 철학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책, 쉬운 하이데거 철학 이야기입니다. 마흔이라는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흔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묻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하이데거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삶은 끝까지 나답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책과 함께한 10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이 있는 책을 소개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 읽어드리지 못한 시인 김수영이 사랑한 하이데거로 찾아뵙겠습니다.